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아시아 넷플릭스 쇼는 K 버라이어티의 글로벌 도약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미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쇼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아시아 오늘 날짜 플리시페트롤 순위를 살펴보면 3일차에 전세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싱가포르, 카타르,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홍콩, 바레인, 태국 총 11개국에서 1위에 올랐고 미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 총 73개국 탑10에 올랐습니다. 피지컬백 시즌 1, 2는 이미 넷플릭스 쇼 부문 최초로 전세계 1위에 올랐지만 피지컬 아시아는 초반 탑10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쇼에 대한 해외 시청자들의 관심이 갑자기 줄어서 그런 걸까요? 그동안 6년 동안 넷플릭스 주간 순위와 플리시페트롤 순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분석하며 전해드렸던 저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압니다. 이상하게 K 콘텐츠가 인기에 비해 순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지금 미국 콘텐츠가 무엇이 나오는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내놓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국 콘텐츠가 올라올 때는 사전 밑작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기묘한 이야기, 위쳐, 웬즈데이 시리즈가 나올 때는 K 콘텐츠가 비슷한 시기에 올라올 때 전혀 예고편 홍보를 하지 않거나 K 콘텐츠를 지역별로 시간차 방영을 합니다. 결국 이번에는 넷플릭스가 엄청난 예산으로 밀고 있는 위쳐의 새로운 시리즈 위쳐 시즌4가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K 콘텐츠가 상위권을 차지하면 미드가 경쟁에서 어렵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합니다. 결국 지금 진행 중인 드라마 태풍 상사도 초반에 이상하게 플리시페트롤 순위를 아시아도 아닌 남미 순위만 전해주며 이 드라마의 초반 순위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K-드라마가 인기가 있어도 정말 오징어 게임급의 전세계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지 않는 한 K-드라마는 이제 미드 순위를 받쳐주는 장식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K 글로벌 OTT가 출범하지 않는 이상 우리 K-드라마의 정당한 순위를 보기에는 힘든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영화 굿뉴스의 대사처럼 우리는 달 앞면만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K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다는 제목의 영상에 들어와서 플리시페트롤 순위를 보면서 몇 위밖에 못했다는 말로 비아냥거리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달 뒷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피지컬 아시아를 리뷰하는 미국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서바이벌 쇼 피지컬 아시아가 성공적으로 출시되어 K 버라이어티의 글로벌 무대 진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전작 피지컬 백의 경이로운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 신작 시리즈는 치열한 피지컬 경쟁의 범위를 대륙 전역의 참가자들로 확대해 한국 서바이벌 쇼의 글로벌 매력을 확고히 합니다. 원작 히트작의 제작자이자 선구적인 장호기가 제작한 피지컬 아시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건강한 개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쇼는 전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은 핵심 컨셉을 유지합니다. 운동선수, 군인,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일련의 힘든 퀘스트를 통해 서로 대결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넷플릭스 쇼는 진정한 국제적인 무대를 만들고 국내 초점을 넘어 범아시아 라인업을 수용함으로써 개념을 높였습니다. 이 서바이벌 쇼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측면 중 하나는 스타들이 가득한 출연진입니다. 라인업에는 전설적인 필리핀 복서 매니 파키아오가 등장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능력과 경쟁심을 최전선에 내세웠습니다. 그는 글로벌 MMA 현장의 베테랑인 일본의 유신 오카미를 포함한 다른 국제 무술 전설들을 합류시켰습니다. 이러한 유명 인사의 포함은 엄청난 국제적 관중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 경쟁의 판돈을 높여 짜릿한 매치업을 약속합니다. 출연진은 국제적이지만 K 버라이어티에 대한 쇼의 뿌리는 틀림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힘을 대해 불어넣는 강력한 UFC 파이터 김동현입니다. 그에 차면은 아모티, 장은실 등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출연한 피지컬 백과 같은 쇼의 성공을 뒷받침한 한국 내 인재의 강력한 기반을 강조합니다. 피지컬 아시아의 글로벌 반응은 K 버라이어티가 K-팝과 K-드라마의 발자취를 성공적으로 따라 한류의 강력한 기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형식은 인간의 생생한 결단력을 보고 싶은 욕구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이는 서바이벌 쇼가 시청자를 계속 다시 찾게 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피지컬 시리즈의 성공의 핵심은 순수하고 단순한 전제에 있습니다. 물리적 경쟁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여 힘, 회복력, 승리 의지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복잡한 규칙을 없애고 원시적인 운동 능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넷플릭스 쇼는 전 세계 누구나 쉽게 따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를 만듭니다. 피지컬 아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행하면서 최고의 K 버라이어티 수출이자 국제 리얼리티 TV의 새로운 벤치마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제가 응원하는 첫 번째 나라는 물론 제 조국인 터키이고 두 번째 나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팀이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게데이, 당신은 아주 잘해요. 당신은 이겨야 합니다. 너무 강렬하고 서스펜스가 많고 다른 국가가 대표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피지컬백은 쇼를 아시아로 확장함으로써 큰 방식으로 스스로를 갱신했습니다. 재미있어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대치도 커졌습니다. 국제대회도 기대됩니다. 저는 피지컬백을 좋아했고 피지컬 아시아를 보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참가자들이 국가대표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고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난 후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환호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피지컬백의 개념에 팀 결속력과 국가 정신이 추가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피지컬 아시아를 보는 것은 시각적으로 놀랍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남은 에피소드가 방영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저는 필리핀 출신이지만 솔직히 우리 팀은 개인 작업에 더 집중하는 등 다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팩맨이 쇼에 참여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국, 호주, 터키는 정말 강합니다. 일본조차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작을지 모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각 팀이 잘했고 각자 다른 종류의 전력을 가지고 싸웠고 상대가 패배하더라도 쉽게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개의 에피소드만 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쇼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미국도 나왔으면 좋겠어. 모두 MMA랑 레슬러지. 보디빌더는 체력이 없으니 안 돼. 다음 시즌에는 미국 선수들을 데려오면 호주 선수들이 어떻게 떠드는지 볼 수 있을 거야. 시즌 1과 2에서는 챌린지가 상당히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상적인 체격은 175에서 80cm, 75에서 85kg 정도이며 크로스핏 스타일의 컨디셔닝을 통해 강하고 날씬하며 높은 지구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가 이길 줄 알았는데 터키가 정말 잘해줬어요. 그리고 몽골이 얼마나 용감무쌍한지 보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도 정말 멋졌어요. 한국이 이길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몇 달 뒤에 있을 경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모든 선수들이 정말 대단해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나온 출연자들도 다 멋지고 제작사 연출도 정말 잘했다. 영상미 최고다. 와우, 킹 오브 더 힐 매치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최선을 다하자. 미국에서 인사드립니다. 태국이 제임스의 정신력은 최고였어. 폭발적인 힘은 있지만 지구력이 약한 한국 선수에게 카트 끌기 임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리더의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카트에 모래주머니를 채워 빠르게 옮기는 것이 경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거 보기 시작했는데 와, 너무 신나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항상 아시아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가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4화랑 5화 너무 기대돼요. 너무 좋아요. 넷플릭스 코리아
피지컬백 아시아 방영해주세요. 피지컬백 시즌3. 저는 한국팀의 정신력과 강인함을 정말 존경합니다. 한국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었어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네팔 출신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속았어요. 정말 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약한 걸까요? 그들조차도 승부욕이 없습니다. 몽골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개발 국가이지만 다른 나라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슈는 조작됐어. 왜 최강팀과 최악팀을 매치시키는 거야? 한국은 이미 이런 챌린지를 다 해봤잖아.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그냥 좋아했습니다. 힘, 땀 그리고 훌륭한 몸. 제 생각에는 얼마나 멀리 갈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몸이 포기하기 직전일 때 계속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가짐은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참가자의 원초적인 힘을 보고 싶다면 시즌 1, 2에서는 참가자에게 주어진 직업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시즌 3는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형식이 마음에 들어요. 벌써부터 결승전을 보는 게 너무 기대돼요. 한국 쇼를 보면 할리우드 쇼는 유치해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피지컬 아시아는 시즌 1, 2를 보고 기대가 컸던 시리즈였는데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쇼는 시즌 1, 2를 훌륭하게 만든 많은 측면을 유지했으며 과분한 출연진을 보유함으로써 쇼의 목적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선수들과 다른 국가의 높은 수준의 스포츠 인력들의 참가는 이번 시즌을 훨씬 더 흥미롭고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시즌 1, 2에 나온 기억나는 얼굴이 많았습니다. 이는 시즌 1, 2보다 일부 출연진과 매력적인 출연진이 조금 더 살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출연진에게 주어진 별명도 시즌 초반에 누가 누구인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쇼는 동기를 부여하고 아드레날린을 부스트하는 특성상 계속해서 보는 것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쇼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얼리티 TV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시리즈는 예외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쇼를 좋아한다면 이 쇼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참가자가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완료해야 하는 퀘스트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퀘스트는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48명의 각국의 참가자가 어느 나라가 최고인지 전반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나는 이 컨셉이 마음에 들었고 쇼가 여러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좋아하는 국가들의 참가자와 마음에 들지 않는 참가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도전은 나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한국 리얼리티 쇼는 완벽한 피지컬을 찾기 위해 가장 강한 운동선수, 보디빌더, 피트니스 트레이너 등 각국의 48명을 모았습니다. 내 유일한 의견은 쇼의 제목이 육체적이라는 것이었지만 결국 게임에서 승리한 것은 각국의 참가자의 정신적, 정서적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꽤 괜찮았습니다. 첫 패자부활전 게임은 꽤 좋았고 각자가 공을 잡고 공을 가지고 달리고 오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다른 게임도 좋았습니다. 컨셉도 흥미로웠습니다. 이 쇼는 각각의 나라의 고유한 동기와 도전을 가진 주인공들의 삶을 탐구하는 훌륭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지컬 아시아의 제작 퀄리티도 인상적이며 드라마의 강렬함을 더하는 놀라운 촬영법과 음악이 인상적입니다. 리뷰는 그렇게 자주 쓰지 않지만 이번에는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엄청나게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퀘스트는 몰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내가 본 한국이 만든 최고의 서바이벌 쇼일 것입니다. 이 쇼는 각 국가들의 선의의 경쟁 그리고 격려가 있었습니다.
48명이 강점 측면에서 각국이 경쟁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일부 부분은 반복적으로 느껴졌지만 팀게임은 역시 즐거웠습니다. 세트는 잘 계획되어 있었고 관객인 저에게도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거의 역경에 맞서는 것처럼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들의 힘과 에너지에 올인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스포츠맨심을 가지고 있어 보는 것이 정말 의미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이것을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클리프행어는 밤새 몰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였습니다. 서바이벌 쇼를 좋아한다면 이 쇼를 추천합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측면에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프로 MMA 파이터, 올림픽 메달리스트,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보디빌더, 프로 럭비 선수 등 아시아의 참가자가 공을 들고 도망치고 모래주머니를 스테이션으로 운반하는 것과 같은 간단하지만 짜릿한 게임에서 경쟁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태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은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훈련된 건가요? 한국은 지면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미리 알기 위해 한국 선수들이 먼저 훈련하게 한 것 같은데요. 한국은 축구 경기에서 졌을 때도 사람들이 선수들 얼굴에 물을 뿌리며 너무 약하다고 했어요. 한국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얼마 전에 자국 선수를 훈련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에는 정부가 있지만 태국에는 없습니다. 사화 엔딩이 갑작스러워요. 한국은 이전 대회에서도 이 경기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경험이 있는 한국팀은 단 한 명만 탈락했습니다. 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공부하고 계획하지 않아요. 태국팀의 리더십도 형편없죠. 첫 경기에서는 그냥 원 밖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힘을 쓰는 대신 슬링에 매달려 있었어요. 태국이 탈락한다고요. 태국이 안쓰럽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인이 한국 챔피언십에서 쉽게 우승할 리가 없잖아요. 태국이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태국에서는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있었지만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나요? 태국 대표팀은 마치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참가한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했고 아마 가장 먼저 탈락한 나라였을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요. 그들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 대표팀조차 태국 대표팀이 그냥 앉아서 수다 떠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먼저 집에 가는 게 나을 거라고 했죠. 태국의 특성인 건 알지만 시기와 장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 프로그램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조국을 대표하는 것인데도요. 아니라거나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작은 사람은 힘이 약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은 힘이 강하지만 결국에는 힘이 먼저 고갈됩니다. 이는 미국 실 부대에 소속된 다양한 국적의 군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농담이 전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지만 일부 태국 사람들은 지수를 왜 끌어들이냐고 하더군요. 지수는 리사 팬이 많아서 그룹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모든 게 리사 팬 탓이겠죠. 리사가 잘못했다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시청할 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이미 게임을 설정해 놓았고 누군가 이기기를 바라는 거죠. 한국팀이 자기 방송에서 지는 건 좀 망상처럼 보일 거예요. 한국 선수단은 거의 모두 이 대회에 출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태국보다 더 나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각국의 유명 인사들을 활용합니다. 이미 유명해진 파키아오처럼요. 게다가 모든 나라는 체격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온 최고의 수준의 레슬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할 수 없지만 부학과 라사미카에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태국팀의 체격이 다른 팀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서 유리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봤어요. 경사로 보셨어요?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는 게 아니라 모래주머니를 카트에 실어서 목적지까지 밀어 올리는 거예요.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팀은 한국에서 경쟁하고 선수들은 경기 결과에 따라 선발되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치를지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두세 명이 옮기는 건 너무 힘듭니다. 모래주머니는 더 가볍고 빠릅니다. 걷거나 달리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모래주머니만 들고 가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상자는 무게뿐만 아니라 모양도 문제라서 들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양쪽에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으면 걸을 때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 프로그램은 게임에 맞는 사람을 직접 뽑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마 자기네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태국 참가자들은 재미있어 보이거나 참여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올해가 첫 해입니다. 태국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팬층을 확보하려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패배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마케팅이죠.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무에타이라고 부르지만 많은 경기에서 졌습니다. 태국 참가자들은 엄청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무에타이를 모든 것에 집어넣는 건 정말 멍청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한국 프로그램에서 한국과 경쟁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태국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세거든요.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일본이 가장 빠른 패배, 정말 호주에 부딪혔을 때 힘들었다. 호주와 터키가 출전하는 게 얼마나 불평등한지 설명을 하면 우선 신체 능력과 체격으로 아시아인들은 안 된다. 한국 주체이기 때문에 중국만 부르지 않은 것은 너무 나이스다. 이것은 진지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퀘스트2 난파선 한일 개인 랭킹, 전원이 로프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 남자 아모티, 스태미나, 파워 어느 쪽도 밸런스가 좋다. 피지컬 100에 있어서 신체 능력, 컨택트력, 전략, 두뇌, 테크닉, 기술, 정신력, 인내력, 협조성 등 모두 합한 종합력으로서의 최강 스포츠 능력이 필요하다. 호주 박스 강탈은 이 경기의 취지를 위반합니다. 그것이 용서된다면 서로 훔칠 것입니다. 규칙의 결함입니다. 한국팀은 모두 우승자가 아니겠지만 피지컬 100에 비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제 경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한계에 부딪혔어요. 일본은 정말 똑똑하고 전략적이며 전투를 미리 계산해냅니다. 중국과 인도가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호주와 터키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한국쇼이기 때문에 끝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호주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다른 대륙이에요. 일본은 첫 번째 재대결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쳐버렸죠. 결승에도 졌죠. 지금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돼요. 안 보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호주가 일본 상자 2개를 훔쳤네요. 그들의 피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지금까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팀은 마지막 재경기에 장실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을까요? 난파선 챌린지를 보면 한국팀을 응원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오만함은 정말 너무 심해요. 정말 짜증나요.
와, 제임스의 응원가 다음에 꼭 나와야지. 태국이 일찍 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 몇 편이 너무 강렬해서 진짜 돈 내고 실제 경기장에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어요. 저는 특히 노노노 오자키에게 푹 빠져서 반했어요. 젠장 오카미랑 동요는 아직도 UFC에 있는 것처럼 싸우고 있네. 쇼는 정말 완벽해요. 난 한국을 응원해요. 새 에피소드가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피지컬 100 시즌1에 나온 문신 있는 남자는 진짜 짐승남이에요. 한국팀은 총 13개의 박스만 운반했는데 왜 결과가 16개로 발표됐을까요? 한국쇼는 믿을 수 없어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운송도 제대로 안 됐어요. 2100kg을 운반했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호주가 일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해야 했던 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도둑놈들이 사는 나라니까. 벌써 이번 시즌이 너무 좋아요. 지난 시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잔혹해요. 다음 에피소드가 빨리 공개되기를 기대해요. 이토이 요시와 아모티가 맞붙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피지컬 100 한국대회 우승자와 파이널 드래프트 일본 우승자 2명이죠. 태국이 너무 일찍 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임스라는 사람 진짜 웃기네.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이전 시즌에서 유명했으니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했어야죠. 저는 일본, 몽골, 필리핀을 응원합니다. 호주는 싫어요. 난파선에서 부정행위를 했잖아요. 일본을 응원합니다. 한국 대 일본이라면 두 팀의 역사를 생각하면 명승부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두 팀 중 한 팀이 다른 팀과 맞붙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 상대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규칙을 바꾸지 않았으면 모두 지칠 때까지 무승부였을 겁니다. 일본이 도전에 프로 스모 선수를 포함시켰다고 상상해보세요. 역사를 안다면 중국과 한국이 일본과 영원한 냉전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두 팀의 경기는 목숨을 건 싸움과 같습니다. 훌륭한 경기입니다. 매우 경쟁력 있는 팀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매우 유사하면서도 약간씩 다릅니다. 유사점은 친숙함을, 미세한 차이는 새로움을 선사하여 상호 존중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 대 일본 피지컬 100이 있어야 해요. 엄청난 라이벌 관계네요. 주최 측이 한국과 터키에 부당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일본과 호주가 옮긴 상자와 한국과 터키가 옮긴 상자를 비교해 보세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띌 것입니다. 터키 팀은 왜 일본과 호주는 싸우게 하면서 강팀인 몽골은 한국에 보내지 않은 걸까요? 그들이 동맹국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플레이 방식과 터키의 생각 방식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들은 악당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이 난파선 퀘스트에서 탈락한 것이 꽤 충격이 있는 듯 여러가지 변명을 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물론 피지컬 100 시즌 1, 2의 참가로 한국팀이 경험면에서 유리하지만 그들 또한 피지컬 100을 시청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투더리 스모프처럼 불만을 토로합니다. 일본은 패자 부활전에서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탈락의 변명을 미리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